후보는 박병종 군수의 연임 제안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출마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 후보만 5명으로 표심을 잡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합니다. 전라남도의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지역 교육의 현안 문제를 푸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99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독립유공자를 찾는 사업은 예산난을 이유로 해마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흘 뒤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차량 블랙박스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세월호 침몰 순간이 MBC 카메라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군수 예비후보에 지금까지 모두 5명이 등록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인 고흥을 살려내겠다는 각 후보들의 야심찬 공약들로 벌써부터 뜨거운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군수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4명의 예비후보가 몰리면서 일단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지낸 공영민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고흥 구석구석을 누비며 들었던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고흥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청정 지역의 고흥의 농축 수산물은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이거를 브랜드화하고 6차 산업화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에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는 김하경 후보는 주민소득을 늘리기 위한 묘안을 갖고 있다며 심각한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서 여기서 인류고등학교를 만들고 인류중학교를 만들면 우리 지역에서 교육 과정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온다. 전남 도의원 출신 송형곤 후보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 향후 100년 번영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고흥을 살릴 6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농어촌의 구조를 지금부터 바꿔나가서 고흥에 오면 돈이 될 수 있는 농업, 돈이 될 수 있는 수산업, 돈이 될 수 있는 축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고흥군 의회 의장을 지낸 장세선 후보는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웰빙 고흥을 만들겠다며 고흥 사람, 고흥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실정, 아픔이나 원하는 부분들을 눈빛만 봐도 제가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농어민들 또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부시장 출신으로 일찌감치 민평당 후보로 확정된 송기근 후보는 분열과 반목이 아닌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활력이 넘치는 고흥 건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하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귀농, 귀촌, 귀여, 또 고흥 출신들의 귀향 이런 걸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 고흥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으로 어느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한편 전남 도교육감 선거에는 지금까지 모두 3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각자 교육 경력이 다른 데다 교육 문제에 대한 처방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아 기자입니다. 대학 총장 출신인 고석규 후보, 교육장 출신 오인성 후보, 정교조 위원장을 지낸 장서공 후보, 3인 3색 교육감 예비 후보들은 본인이 주장하는 강점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교육 공약을 개발하는 개발팀장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5년간 학교에서 교육을 했고 13년 동안 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장 등을 하며 교육행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한 제가 전남교육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민주진보 전남교육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경선을 통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방안으로 고 후보가 특별법 제정을, 오 후보는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장 후보는 교육협동조합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원도심 학교 대책으로는 오 후보와 장 후보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고 후보는 강소학교 만들기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거점고 정책에 대해 고 후보는 공감을, 오 후보는 보완을, 장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사 수급난 해소 방안으로 고 후보와 오 후보는 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도 확대를 언급했지만 장 후보는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 개선을 꼽아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전남 교육의 핵심 가치로 고 후보는 포용을, 오 후보는 홍익인간, 장 후보는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꼽았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차 공천 확정자를 발표한 가운데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이창용 예비후보 등 모두 26명의 공천을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민평당은 현재까지 전남지역 후보자 91명을 공천했다며 오는 16일 경선 지역을 확정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도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인사와 청년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신정훈, 김영록, 장만채 등 3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6만여 명의 권리당원과 6만 개의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를 실시하고 각각 50%의 비율로 합산해 본선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투표 결과는 오는 15일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운영회사와 일부 점포사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특화시장의 일부 입주 상인들은 어젯밤부터 회사 측이 일정 시간 전기 공급을 끊어 수백만 원 상당의 어패류가 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시장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상인들이 회사 대표를 고발한 50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수십 개월씩 수도와 전기세를 연체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단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화시장 운영회사 측은 새로운 운영진 구성 등을 놓고 지난 2015년부터 일부 시장 입주 상인들과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서가 된 것은 세월호 화물칸에 실려있던 차량들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입니다. 영상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MBC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도 세월호 침몰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화물칸 C데크에 실려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화면상 오전 8시 46분 2초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왼쪽으로 쏠립니다. 잠시 후 좌측 깨진 유리창을 통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6분 뒤인 8시 52분 48초 화물차 뒤쪽으로 사람이 보입니다. 힘겹게 차량을 붙잡고 탈출을 시도하던 남성은 앉은 채 미끄러집니다. 이미 세월호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검찰은 세월호가 사고 직후 30도가량 기울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체조사위원회의 블랙박스 분석과 침몰 모형 실험 결과 세월호는 사고 직후 45도 이상 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세월호 화물칸에서는 수십여 개의 블랙박스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찍힌 시간이 느리거나 잘못 기록된 것도 많아 실제 시간과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장면에도 녹화된 시각들이 서로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하나의 블랙박스에서 나온 영상이라도 시간이 좀 일정하게 흐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침몰 순간의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이 진행되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찾는 노력도 한층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오늘로 99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관련 사업에 무관심했던 탓에 아직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후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3일 독립운동에 나섰다 일본 함정에 체포돼 고초를 겪은 윤형숙 열사의 묘지입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윤 열사는 순국한 지 54년 만에 건국포장을 받았습니다. 친조카 윤치홍 씨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본처에서 잘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일본의 그 육군성에 가서 재신청을 또 하고 안 되면 또 새로운 자료를 갖다가 계속 내고 그래가지고
윤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시민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 50여 명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했고 18명의 포상을 받아냈습니다. 그중에는 독립만세 운동을 기획한 이선우 열사와 전남 도서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한 이병현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로 단체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시로부터 받았던 지원금은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끊겼습니다. 발굴해야 할 유공자들이 많이 남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단체의 활동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선정 기준이 개선되면 과거에 발굴했던 자료와 여수시 독립유공자 유족회 자문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발굴 추서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처럼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뿐 아니라 후손 찾기 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수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이형영 전기체지사의 후손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들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장애아동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1% 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아동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백운산 숲 체험활동과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심리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순천시 해령면 율촌산업단지에 동부지원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은 전남 동부 지역에 밀집해 있는 국가산단의 환경오염사고 초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동부권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도 검사와 함께 순천 공영농산물 동해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